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중복조합 학습했는지 물어본 거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해서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계산법이 이제 중요한 거죠. 두 숫자를 열심히 더하고 빼기를 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4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에 6이죠.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로 좀 고쳐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해서 3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5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중복조합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750명의 혈액형을 조사했습니다. 표로 쭉 나타나 있죠. 실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선택했는데 혈액형이 B형이다. 전체 750명 이렇게 자, 일반적인 어떤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조사해서 나온 거 구해가면 되죠. 225 이렇게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장 5가 좀 보이는가요? 5, 4, 25, 25 처리되면 되고 5, 1은 5, 5, 5, 25 처리가 되는 그렇네요. 5가 또 되나요? 5, 9, 45, 5, 3,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3, 또 약분 되나요? 그죠? 3, 3은 9, 그 다음에 이제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0.3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확률, 통계적 확률 조사하는 거죠. 실제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하는 거니까 어떤 선입관 이런 거 더 배제하고요. 자료에 좀 입각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공간의 S의 두 사건 A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되어 있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 조건부 확률 물어봤는데요. PB분의 PA 교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0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여사건이다. 그럼 뭐 합집하면 당연히 전체가 되겠고 여사건이면 뭐 역시 당연히 공통 부분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B에 쏙 들어간다. 그러면 A 확률, B 확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이구, 더 큰 숫자가 이제 분자에 써지는 거니까 당연히 1보다 큰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뭔가요? 원래 이게 덧셈 정리면 이렇게 교집합 부분을 좀 빼야 되죠. 같을 수 없는 거죠. 배반 사건일 때만 같아지는 거니까 이 내용은 뭐 특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거니까 잘못됐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 용어, 배반 사건, 여사건 이런 기본 개념들, 용어들 정의되는지 확인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제 문자를 좀 잘 살펴보게 되면 A가 이렇게 두 번 겹쳐 있죠. 그러니까 같은 문자 나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나온 거죠. 전체 개수 열심히 나열 600토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A가 좀 이렇게 두 번 나오니까요. 요게 이제 뭐 다른 문자처럼 나열하는 이 부분들만큼 좀 더 계산되는 거니까 그 부분 나누게 해서 계산해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 또 다른 부분은 겹치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 6팩토리얼이 720 이렇게 처리인데 2로 좀 나눈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36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과정. 저렇게 부분은 우리가 좀 각각 소단원에서 배우는 이론들이죠. 그런 부분들 점검원 차원의 문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원탁의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둘러앉겠습니다. 3명이 이웃한다라고 돼 있죠. 이웃할 때 이제 풀이 원리는 좀 뭐냐 이런 거 좀 점검해 가는 건데 당연히 묶어서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학생 3명이 묶어서 하는 사람, 남학생 3명 이렇게. 그럼 전체는 4명을 이제 원탁에 나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탁에 나열. 일단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나열한 사람을 이제 기준 잡아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에다 3팩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근데 끝이 아니라 요렇게 먼저 나열됐던 요 세 사람이 자기 자신, 그 자체 내에서 자리 바꾸는 거겠죠. 또 3팩터리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6 곱하기 6 이렇게 쳐야 되는군요. 전체 계산 결과는 36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내용. 이웃한다 풀이원리, 원순열 풀이원리,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들이 또 자체 나열되는 부분들 이렇게 항목 투정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 B 두 사건에 대해서 A 확률, B 확률, 합집합 확률 주어져 있고요. 교집합 확률 물어봤습니다. 뭐 덧셈 정리 물어보는 거죠. A합 B 이렇게 처리됐으면 A 확률에다가 B 확률 열심히 계산하고 당연히 교집합 확률 빼야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하고 원리 큰 틀의 원리가 좀 똑같겠습니다.
이때 교집합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이항시켜서 A 확률, B 확률 더하고 합집 확률을 빼면 되는데 분모가 35로 통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A 확률 할 때 7, 27, 14, 여기는 5, 3, 5, 15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고 여기 뭐 24를 좀 빼가는 내용으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9에서 빼는 거니까 5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뭐 약분해서 7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내용. 확률의 덧셈 정리 점검해 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점 A에서 점 B로 갈 수 있는 최단경 거리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A에서 B로 간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5번.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 5번 나와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5. 가로를 A라고 하면 5번 되겠고 세로 3번 이렇게 B 이런 형태. 같은 문자 나열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자 나열을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익혀야 될 이론이 바로 이 도로망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뭐 8개 문자 8팩토리얼 나누기 그 다음에는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하게 되면요 8, 7, 6이 되겠고 3팩토리얼 아직 남았는데 또 약분되면 되죠. 그럼 7, 8 이렇게 남았으니까 곱하기 해서 5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망 문제는 이렇게 같은 문자 나열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4개를 좀 택해서 나열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해주면 맨 첫 번째 자리는 이제 0이 오면 안 되니까 5가지 나열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6가지쯤 나열되면 되겠고요. 5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이제 1의 자리 파트 부분에 0하고 좀 5가 와야 되는 거니까 2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66, 36을 먼저 곱하는 게 좋나요?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36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뭐 5의 배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고 중복 허락한다는 내용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네 자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 0이 올 수 없다. 이런 항목들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중복조합 이론이군요. 양의 정수네요. 살짝 응용되네요. Z는 보면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Z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해서 치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Z 프라임은 9입니다라는 형태로 좀 주어진 식을 좀 변형해가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하고 이제 연결된다.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은 3H9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겠죠. 12에 11 컨비네이션 9 이 부분은 11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11 곱하기 10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당연히 55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의미 아닌 정수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들, 양의 정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치환해서 살짝 변형에 대체해 간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중심이 같은 두 원 사이를 8등분한 도형이 되겠습니다.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영역에 색칠한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색 회전하는 것은 또 일치한다라고 좀 봤습니다. 면의 색칠하기니까요. 가장 여러 면 접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을 제일 먼저 칠하는 거겠죠. 색깔이 9가지가 있으니까 가운데 부분들 가운데 여기 딱 칠을 하고 나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이제 8개를 칠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원순열이 되는 거죠. 원순열 이런 이론들 학습되어 있는지 뭐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가지 색을 이제 원순열 칠하는 거니까 뭐 7팩터를 이렇게 계산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7 곱하기 9 이런 형태니까 정답 4번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과정. 원리 자체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부분들 면의 색칠하기 가장 많은 면 접하고 있는 가운데 부분을 좀 칠하고 나머지 부분 칠해갈 때 원순열이다. 이렇게 도형적인 특징을 좀 관찰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식 의전 계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x가 공통이죠. 공통해서 2x-1 이런 형태로 좀 주어진 식을 좀 처리하게 되면 5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결국은 뭐 5제곱이 이미 좀 나온 거죠. 그러면 뒷부분에서 x
기술점 살펴가는 내용. 그럼 뭐 5번 중에서 보면 한 번 선택한다라면 되죠. 2가 한 번 선택되고 마이너스 1이 4번 선택됩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5 곱하기 2 정답 1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안쪽이 좀 복잡하게 생긴 듯하지만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처럼 해서 꺼내서 처리해가면은 문제 해석이 좀 쉽게 좀 접근 가능한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 A다. 그럼 A는 뭐 소수에 뭐가 있나요? 2, 3, 5가 있겠죠. 2, 3, 5 이런 부분들.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B다. B 그러면 1, 3, 5 뭐 이런 형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동시에 배반이다. 그럼 이곳에 없는 원소니까 1, 2, 3, 4가 없고 6이 없네요. 이런 원소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그러면 4, 6으로 구성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뭐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되셨습니까? 배반 사건의 기본 개념, 교집합이 공집합 되는데 뭐 A하고도 B하고도 동시에 배반해야 되니까 이 두 집합에 있는 원소를 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원소를 가지고 집합을 만든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의수를 차례로 AB라고 하겠습니다. 곱이 12 약수가 되겠다. 이때 AB가 좀 홀수가 되는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약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홀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틀에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AB가 12 약수니까 1을 나올 때 2, 그 다음에 3, 4, 12, 2, 6, 12, 12.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때 이제 각각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이건 뭐 1, 1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뭐 어디가 한 가지가 되겠고 2는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되고 근데 이런 부분 나중에 홀수가 되니까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 3 이런 것도 2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1 곱이죠. 1, 4 이런 부분들하고 2, 2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 4 부분들은 이제 2가지에다가 이런 거니까 큰 틀 3가지 이렇게 되는 내용. 6은 1 곱하기 6도 있고 2, 3은 6도 있겠고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둘둘 해서 이제 4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 근데 합은 어이구 둘 다 이건 합하면 또 홀수가 되나요? 이건 2, 6, 12가 있겠고 3, 4, 10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4가지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습니다. 이제 홀수가 되는 부분을 표시해줬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가 되나요? 5가지, 8가지, 8가지, 16가지가 되겠죠. 16가지 경우가 있겠고 동그라미 친 부분들 둘, 넷, 6, 8, 10가지가 되죠. 10가지 부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홀수가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6분의 10 이렇게 됐으니까 약분해서 8분의 5입니다라고 분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큰 흐름 틀에서 약수라는 전제 조건이 딱 깔려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홀수 물어보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 판단을 좀 정확히 잘해야 되죠. 주사위 2개 던졌다고 해서 뭐 36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12 약수가 되는 가지수 16가지가 새로운 전체 이 문제 풀이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홀수 부분들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합 B 그 다음에 아이쿠 이런 거는 A 교집합 B의 예집합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이 그러니까 반대로 해주니까 0.2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조건 방정식이네요. A 확률분의 A 교집합 B 확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교집합의 확률에다가 2배를 뭐 아예 곱하기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A 확률이다 이런 부분이니까 A 확률 가르쳐 줄겠군요. 그럼 살짝 좀 메모해 볼까요? 메모는 이렇게 뭐 벤 다이그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집합의 확률이 이제 10분의 2 센스 있게 A 집합의 확률이 그러면 10분의 4니까 10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합집합의 확률이 10분의 8 그러면 10분의 4 이런 모양으로 해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을 물어봤죠. B 확률분의 B A 교집합 B 확률. 이거 이제 조건 확률 좀 최종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 확률 그러니까 더하니까 10분의 6이죠. 10분의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교집합이 10분의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6분의 2, 3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두무르간 법칙,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현, 뭐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게 해석 가능한 거니까 어쨌든 뭐 꼼꼼하게 연산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형태로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을 하지 않으면서도 뭐 이렇게 금방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론 정리도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내용 정리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문제 풀이하는 요령이니까요.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항 정리식이 나왔죠. A값 계산해달라, B값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플러스 X에 이건 뭐 10제곱이 되는 것 같죠. 10제곱에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1, X, 10 컨비네이션 2, X 제곱 이런 부분들 이항 정리 기본식들을 좀 생각해야죠. 10X 10제곱 이렇게. 이런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건 뭐 2의 10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서 10 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10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쭉 10 컨비네이션 10까지 좀 나오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겠고 10 컨비네이션 0 빼기 10 컨비네이션 1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0 컨비네이션 10까지 나오겠고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합을 했을 때 합을 하면 2의 10제곱 2배 되고 자 이때 이제 여기 식중의 특징 뭐가 되죠? 짝수들만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10 컨비네이션 0, 10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해서 짝수들만 나온다는 거죠. 10 컨비네이션 10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당연히 2의 10제곱입니다라고 살펴갈 수 있는데 아이고 2를 좀 나눠야죠. 나누기 해서 2의 9제곱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렇게 좀 연산하는 뭐 절차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0의 세제곱, 1의 제곱. 이거 좀 주의를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거죠. 세제곱을 전개하는 것. 3 컨비네이션 세제곱이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x 기준이 아니라 1 기준으로 해서 3 컨비네이션 0 해서 x가 3번 이렇게 3 컨비네이션 1 하면 x 2번 3 컨비네이션 2 해주면 x 1번 3 컨비네이션 3에서 x 0번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다가 뭐 3을 좀 대입하는 거니까 4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돼서 3 컨비네이션 0 3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 나온 거죠. 쭉 해서 3 컨비네이션 3까지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B 값이 돼가는 건데 B 값은 그러면 2의 6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죠. 4의 3제곱은 2의 6제곱 이런 부분들 뭐 대신 좀 나누기를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나누기를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이 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계수 성질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또 기본적인 항목 이항계수 성질 중에서는 또 기본적인 항목들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화이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두 개를 초콜릿을 꺼냈는데요. 초콜릿 중에서 민트 초콜릿이 한 개 이상이다. 적어도 한 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민트 초콜릿이 뭐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이렇게 구해가는 걸. 근데 6건이 더 나을 것 같죠. 1 빼기 전체는 8개 중에서 두 개를 좀 이렇게 골라낸다 이런 얘기. 민트 초콜릿이 한 개 이상이니까 뭐 없는 경우니까요. 그럼 화이트 초콜릿을 꺼내는 거죠. 5개에서 2개 이렇게 꺼내는 경우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7, 그 다음에 5,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약분은 이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빼기 14분의 5 이런 형태로 계산되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4에서 5 빼니까 9 이렇게 처리되겠죠. 14분의 9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한 개 이상,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풀이하는 것보다는 뭐 전체에서 없는 경우 이렇게 빼는 것이 이제 연산에도 조금 이제 보탬이 되는 거니까 6건을 이용한 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중복조합 이론인 것 같고 조합 이론인 것 같고 이것도 같으면 안 되네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때 2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뭔가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가 1로 될 때 이렇게 되면 이거 4번 조사해야 되는데 1, 2, 3, 4, 1, 2, 3, 4 그래도 이게 나은 건가요? 이렇게 1, 2, 3, 4에서 1, 2, 3, 4로 2가 3일 때 1, 2, 3, 4에서 1, 2, 3, 4 너무 무식한가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조건들이 좀 까탈스럽다면 이렇게 일일이 좀 체계를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가 조건을 좀 생각하면 이때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 조건해지면 3, 4가 가서 대응되는 것은 뭐 4개에서 2개를 고르면 되죠.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골라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3이 4가 더 작은 숫자니까 3이 뭐 1이 될 일은 없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해 가는 내용. 이게 이제 그러면 가지수가 이제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2가 됐다면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이제 뭐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3, 4가 가서 대응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요거는 4 컨비네이션 이렇게 고르고 그다음에 3이 2가 되는 때를 저 고르면 되겠죠. 3이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고르게 되면 4가 1 되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좀 빼주면 되겠죠.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빼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5,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런 식이라면 1이 가서 대응되는 거 세 가지에다가 여기도 4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해주고 3이 3 대응됐을 때 4가 가서 대응되는 두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2가지 처리되겠고 1이 가서 대응되는 거 네 가지에다가 4 컨비네이션 2에서 그러면 이제 3이 4가 됐을 때 4가 1, 2, 3 세 가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빼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셋이니까 1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24에다가 34에다가 그러면 전체는 40가지가 되나요? 40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조금 무식한 방법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나름 체계를 좀 세운 거죠. 2를 좀 기준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2가 1일 때 이렇게 차곡차곡 문제에 주어진 거 규칙에 맞춰서 해서 일일이 좀 약간 좀 조사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일반과 2반 학생들의 수는 50명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거 내용 정리하라는 얘기인가요?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통계도 해야 되겠고 미적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뭐 손을 잡아가지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나 이런 얘기죠. 전체는 좀 50명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 1반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8명 이렇게 되어 있고 2반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 14명 그러면 20, 3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미적을 선택한 학생은 그럼 뭐 18명이 되겠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명이 미적을 선택한 학생이 있을 때 일반 학생의 확률 미적의 여기죠. 그럼 18분의 조건 확률이죠. 18분의 뭐 x 이렇게 된 부분들이 3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명이라는 얘기인가요? 6명 되겠죠. 그럼 뭐 2반에서는 그러면 12명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럼 2반의 학생 수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4명하고 12명하고 합쳐서 26명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26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조건부 확률 형태 표현이죠. 요 부분들 미적을 선택한 학생일 때 그번에는 어이쿠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 표현 요 부분에서 정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영신이가 퀴즈에서 아는 문제를 맞출 확률, 모르는 문제를 맞출 확률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는 걸 맞춰가는 분이 0.92가 되는데 모르는 것을 좀 맞춘다 이거죠. 잘 찍는데요. 맞췄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는 거를 틀릴 확률이 0.028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거를 뭐 여전히 틀린 부분들을 또 0.8입니다라고 좀 내용 정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퀴즈에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20문제가 좀 나왔다 이런 얘기죠. 테크에서 풀었는데 아이고 틀렸답니다. 그럼 실제로는 아는 문제였을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틀렸다는 전제 조건 하에 아는 문제를 틀렸을 확률이라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6문장이 있는데 요거 문제 중에서 아는 문제죠. 아는 문제를 좀 틀릴 확률이니까 요거는 100분의 8 이렇게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4개네요. 4개, 요거는 10분의 8 이런 형태로 틀린 거죠. 이때 100분의 8, 16 곱하기 이런 형태 아는 문제를 틀렸을 확률. 큰 틀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런 식 형태를 좀 풀이를 해서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은 나오겠죠. 8 약분을 하겠고 4도 약분되고 어이구 10은 또 좀 100을 먼저 곱하기 해주는 게 좋겠네요. 8 약분하면서 4도 하나 약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남고 그러면 여기는 1에다가 10 곱하기 됐으니까 10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 되겠군요. 그럼 2 하나 또 약분 더 하게 되면 14의 7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2번이 되겠네요. 조건부 확률 형태 이렇게 좀 풀이를 좀 진행해서 좀 답을 구해 갔는데 사실은 좀 이런 문제는 조금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모르는 문제가 4개 있는데 10분의 8만큼 틀렸다 그러는데 문제 수라는 것은 뭐 0점 몇 개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소수점으로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딱딱 맞아떨어지게 좀 완벽하게 나왔으면 우리가 복잡한 일을 좀 풀어가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개수가 좀 정확히 좀 더 조절되면 더 완벽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문제. 우리는 어쨌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문제에서 이제 틀렸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는 문제를 틀릴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를 틀릴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아는 문제를 틀릴 수 있는 확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xy입니다.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서로 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좀 없어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 짝수들이죠. 짝수가 짝수에 대응되면 안 되니까 2, 4, 6 이런 부분이 있고 홀수가 1, 3, 5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 4가 가서 대응돼야 되는 숫자들 생각을 좀 해보면 홀수가 홀수는 또 3개네요. 근데 또 3은 또 6하고 3은 또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 1, 3 라인하고 3이 관련된 3, 5 라인에 관련되는 부분들 생각해야 되겠고 2, 4 부분들이 그냥 3 빼고 1, 5 쪽에 나야 되는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틀에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네요. 되겠습니까? 가지수를 좀 열심히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2하고 F4가 좀 대응되고 그 다음에 이제 F3이 여기 좀 중요하죠. 3하고 F1 이런 부분 이렇게 대응되는 가지수를 좀 차차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1, 3이냐 3원에서 두 가지고 서로 잘 바꾸는 거니까 두 가지 이렇게 좀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3이 가서 대응돼야 되는데 1, 3을 좀 빼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되면 남는 숫자들이 좀 있는데 여기 남는 숫자들이 만약에 1, 3을 좀 빼고 나면 2, 4, 6이 있고 그 다음 이제 5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이 가서 대응될 때 6하고는 대응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대응되고 나면 나머지 숫자니까 세 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가서 좀 대응돼야 되는데 남는 숫자가 2로 빼니까 남는 경우는 뭐가 남았죠? 2, 4, 3이 좀 남았다는 게 중요하죠. 3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 4, 6을 먼저 써야 돼. 2, 4, 6하고 3이 좀 남았다는 게 중요하죠. 3이 가서 대응되는데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두 개나 다 안 되죠. 그리고 두 가지 이런 부분들 줄 맞췄을까요? 두 가지 그다음에 여기 세 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6, 5, 4, 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가요? 요거 계산할 때 4 공통에 3 공통, 12 공통이네요. 12 공통이 위에 이제 3 하나 놨고 밑에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3, 4, 12 좀 소거하고 이게 좀 4가 되는 거니까 4가 또 약분이 한 번 더 진행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약분이 또 이렇게 진행되고 2 되고 3 되니까 15분의 2입니다라고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겠네요. 서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조건인데 일단은 짝수 부분들은 짝수에 대응되면 안 되니까 홀수들을 가는데 나중에 또 우리가 좀 3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3이 좀 가서 대응되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나눴고요. 그 다음 이제 대응해 갈 때, 이 3 대응할 때 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각각의 경우에 또 남는 숫자들을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섬세하게 일일이 좀 조건들을 좀 따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연습장에다 평상시에 연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둬야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쭉 나열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습니다. 양옆엔 짝수가 있어야 되겠다. 4옆엔 또 홀수가 있어야 되겠다. 3옆에 짝수가 있어야 되고 4옆에 홀수가 있어야 되는데 3, 4가 또 이웃하지 않으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3, 4가 이웃하면서 이렇게 조건을 좀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3, 4 말고 2, 4, 6이니까 지금 숫자가 지금 2, 6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3 빼고 1, 5, 3개겠네요. 일단 덩어리를 좀 만들고 덩어리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 6이 나열되는 가지수, 2, 6이 나열되는 가지수 두 가지. 여기는 뭐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옆에 숫자를 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덩어리 됐고 여기 한 숫자 남은 거에서 이제 큰 틀에서 3팩토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 옆에는 4는 빼고 나머지 와야 되니까 두 가지 처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4 옆에는 올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3, 4가 자리 바꾸는 거였네요. 이거 자리 바꾸면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고 그럼 덩어리 있고 4, 5, 6
7 이렇게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틀에서 각각 떨어져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계산해 간다. 이거 좀 중요해. 이런 거 좀 신경 쓰면 되겠죠. 전체 가지수는 7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4팩토리얼이 공통이죠. 4팩토리얼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3 남고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 12가 되는 거야. 12 이렇게 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 하면 7, 6, 5가 되겠고 여기가 15가 되는 거니까 3에 또 2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럼 이제 14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역시 문제에 주어진 조건 3 옆에 짝수, 4 옆에 짝수인데 둘이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둘이 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큰 틀에 두 가지 조건을 나눠 풀었다. 이런 것 좀 기억해 가면서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22번 시작합니다.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빨간색 장미, 파란색 장미 나눠주려고 합니다. 규칙이 있는데 장미를 좀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장미를 좀 다 받아야 되겠다 조건이 있고 A는 빨간색을 최소한 적어도 3개는 받아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파란 장미보다 빨간 장미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이 또 2명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이거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 느낌이 강한데요. A, B, C, D가 장미를 좀 받았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A는 최소한 3개 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A를 더 많이 받았고, 그럼 뭐 일단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뭐 B라고 좀 정해놓고 뭐 나중에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와 이게 좀 다 조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3, 0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2, 0 이렇게 받게 되면 0, 0 받으니까 가지수는 그럼 여기가 최소 하나는 받아야 되죠. 뭐 1, 2, 3, 4, 4, 3, 2 이렇게 되니까 네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 이건 다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3, 0인 상태에서 2, 1도 있는데 그럼 0, 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건 또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3, 0인 상태에서 1, 0도 있네요. 와,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한 명 이렇게 받아야 되죠. 그럼 2 곱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파란 장미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1, 2, 여기 최소 하나는 받아야 돼. 그래도 이쪽도 오른쪽도 받아야 되니까 1, 2, 3, 4가 되겠죠. 네 가지 이런 형태니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2, 15가지가 되나요?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와, 이렇게 좀, 그다음에 빨간 장미하고 파란 장미 이렇게 되는데, 그럼 3, 1, 이것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와. 심한데요. 2형 이렇게 조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개니까 1, 2, 3, 4, 3가지. 요거보다 하나씩 줄겠네요. 그럼 뭐 좀 빨리 계산을 하겠죠. 3일인 상태에서 그러면 2, 1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뭐 이건 2가지가 되겠고 0, 0 이렇게 돼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1인 상태에서 1, 0 이렇게 조사하면 2 곱하기 여기가 그러면 1, 0 이렇게 2 곱하기가 되겠고 4개니까 1, 2, 3이 되겠죠.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9에다 그럼 11 이렇게 갈 수가 되겠죠. 처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게 3, 2도 있네요. 3,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돼요. 2, 0 이렇게 처리하면 0, 0이 되니까 장미는 세 송이가 나오는데 1, 2에 2,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거 뭐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나름 규칙은 있네요. 3, 2에다가 2, 1 이렇게 처리하면 이거 한 가지겠죠. 0, 0 이런 상태 2, 2를 해야죠. 잘못 썼습니다. 또 마음이 급하면 안 되죠.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됐고 그 다음에 3, 2 상태에서 1, 0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쪽에 이제 한 송이가 가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해주겠고 세 송이 남았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7가지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 B, C, D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이구,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4송이 받을 때도 있죠. 이렇게 좀 처리가 가네요. 4송이 받으면 여기 한 송이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는 가지수가 그러면 뭐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이 가면 또 안 되고, 4, 1을 해야죠. 4, 1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게 되면 0, 0인 상태니까 그럼 뭐 3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규칙인데요. 4, 2 형태가 될 때는 당연히 뭐 2가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남는 그러니까 1, 2, 2, 1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4, 3 형태가 되게 되면은 1, 0에 0이니까 1, 2 이렇게 한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해서 가는 가지수. 그럼 이거 10가지가 되는가요? 15, 11, 그다음에 7, 10 이렇게 해서
더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곱하기 3이지만 안 되죠. 곱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32, 43이 되는가요? 43 곱하기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3, 4, 12, 3, 3, 9 해서 129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와, 일일이 조사해야 되네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모든 사람이 장미 받는 거였고 빨간 장미를 3송 이상 받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3송이 받을 때 그다음 4송이 받을 때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나눴고요. 3송이를 받는 상태에서 또 파란 장미보다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파란 장미를 두 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B라고 좀 정해서 나중에 곱하기 3 부분들 들어간 거죠. 곱하기 3 부분들 해결해 줬으니까 됐는데 자 이때 이제 빨간 장미가 이렇게 3,0일 때, 그 다음에 3,1일 때, 그 다음에 3,2일 때,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B가 받는 조건들 똑같은 규칙이죠. 그 다음에는 4,0일 때, 4,1일 때, 4,2일 때, 4,3일 때 이렇게 체계를 좀 밟아가면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체계 밟아가지고 하는 연습들 이런 걸 뭐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들 있을 때 어떻게 좀 논리 체계를 좀 밟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빠지지 않고 좀 계산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논리 체계 세워가면서 규칙적으로 구해가는 부분들 충분히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3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 y, z, w 합했는데 n이 되는데요. 또 n은 또 1, 2, 3, 4라고 되어 있네요. 4번 하라는 뜻 문제 같습니다. 모든 수학상 개수를 구해달라. 홀수라고 되어 있고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는 뭐 깔끔 처리되면 돼. 홀수 이렇게 되어 있네. 역시 조사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n이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x, y, z, w 합 요 자체가 지금 우리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홀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뭐 1 이렇게 주어지면 되는 거고 이건 뭐 00이니까 뭐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합이 4가 될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좀 있죠. 3, 1일 수 있고 1, 3 있고 요거는 한 가지씩 나오고 이거 4랑 이거 헷갈리겠네요. 이거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4는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죠. 가지수 부분에 헷갈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뒤에 숫자가 뭐 00밖에 없으니까 뭐 두 가지가 처리가 되는데 여기가 11인 경우도 있겠죠. 1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는 합이 2가 빠져나가니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0, 1, 2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값은 5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n이 3 이렇게 처리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6까지 되는 거잖아요. 6까지 되는 거니까 5, 1, 1, 5 이런 부분들 이거 좀 자리 바꾸는 두 가지 처리되면 되는데 3, 3도 있겠죠. 3, 3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한 가지씩이니까 전체는 세 가지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1, 1,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 남는 숫자가 지금 4 빠지니까 지금 2가 남는 거니까 근데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1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 합이 이번에는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6 합이 2 빠져나가고 6이 아이고 이런 계산 엉터리 4가 돼야 되는가 5가지가 되겠죠. 여기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세 가지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9에다가 14가지가 되는가요?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n이 4가 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계산해 갈 때 8이 돼가는 거니까 7, 1, 1, 7이 있고 5, 3, 3, 5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다 한 가지씩 나오는 거니까 네 가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좀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는 숫자 좀 줄여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5, 1에 1, 5에다가 아까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럼 3, 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그럼 여기 이제 2가 좀 돼야 되니까 뭐 세 가지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9가지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6 되는 경우에 있고 그러면 4 되는 경우에 또 1, 3, 3, 1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좀 4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가 나오겠고 그 다음 1, 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여기가 6 이렇게 돼야 되니까 7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지수 이거 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많은데요. 어떻겠습니까? 17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19에다가 13가지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럼 이제 30가지입니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합하니까 9에다가 20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20가지, 30가지 이렇게 좀 합해진 거니까 전체적인 가지수는 50가지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단한 건 없죠. 예, 그냥 조사하는 거죠. 이렇게 조사 이렇게 갈 때 뭐 홀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데 이거 뭐 뒤쪽에 또 의미하는 정수돼 있으니까 괜히 뭐 문자 치환한다고 해서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규칙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좀 하게 되면 뭐 큰 무리 없이 또 연산이 또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 갔는지 어떻게 좀 논리적인 규칙을 좀 세워갈까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되는 나름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설명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신경 써서 풀어야 될 특히 이제 뒤쪽이죠. 뭐 뒤쪽 문제들 몇몇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실력 다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신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